저녁을 바라볼 때는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고,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듯이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자이다. 앙드레 지드가 쓴 지상의 양식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가슴 뛰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에게도 경탄했던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삶의 경탄을 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시와시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읽고 2018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의 책수다 홍정임. 임신희. 이성숙입니다. 네, 매서운 한파에 독감이 유행했고요. 여러 화재 사건도 많아서 춥고 아픈 1월달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정임 씨 덕분에 뭐 아주 좋은 책을 소개받아가지고 이 책 읽고 난 다음에 왜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소개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책을 한 3-4권 지하철에서 뭐 집에서 버스 타면서 많이 읽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제가 그럼 큰일을 했네요. 네, 그래서 진정한 독서가예요. 우리 성숙님. 네, 또 대단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1일부터 칭찬을 듣고. 네, 오늘 1월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1월이죠. 네, 네. 좋으셨네요. 저는 좀 편안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할 일들은 끝내놓고, 네. 예, 그래서 신년 구상을 하면서 네, 편안한 한 달을 보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죠. 네, 추워가지고 그냥 덜덜 떨면서 네. 한 달 보냈습니다. 네, 다행히 두 분 중에 아프신 분은 없었네요. 네. 저만 아팠네요. 네, 저는 독감이 걸려서 아유. 저만 아팠으면 괜찮았는데 남편한테도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또 이렇게 옮겼어. 옮겨가지고요.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지. 아니 신랑이 면역력 생기게 해줬잖아요. 아니, 다음 그래서- 비용 독감 안 걸려? 다 좋았는데 계속 뭐라 해가지고 제가 혼이 나가지고 남편한테 자기 아프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힘들었고요. 다음에 또 아들이 또 옮아가지고 또 아들이 아팠고. 아이고, 네, 온 집안이 그래서- 다 걸렸구나. 네, 네. 원래 엄청 비용 독감이 유행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저희 아들도 심각하더라고요. 걸렸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네. 네, 이번 책은 제가 선택했는데요. 루시아 시인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인에 대한 제가 큰 믿음이 있고요. 또 시든 수필이든 자기 내면을 향해 있는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읽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기뻐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다면 이 시인의 글을 읽고 있을 때는 너는 왜 그런 거니? 라고 이렇게 질문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향했던 그 손가락이 저를 향하니까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지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는데 작가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어땠는지.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시화 씨 본명이 아니고요. 본명은 안재찬이라고 합니다. 1959년생인데 1988년 우리 나이로 한 30살 그때부터 미국과 인도 등지의 명상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인도의 대표적인 뭐 명상가인 라저니 씨의 주요 서적들도 번역했었고요. 네. 또 뭐 대중적으로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외눈박이 네. 물고기의 사랑 이것도 네, 유명했죠. 예, 유명했어요. 이런 시집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요. 또 아직까지도 매년 겨울을 인도 방문하는 여행가이고요.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얻은 교훈들을 모은 뭐 여행 산문집,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지구불 여행자 등 이런 작품도 많이 펼쳐냈고요. 아직까지도 계속
인도를 오가면서 원래 16번째 인도 여행을 갔다고 하던가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매년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 이외에 뭐 법정스님의 법문과 잠언을 엮은 산에는 꽃이 피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외에 잠언 시집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등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책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정말 그 다작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소개하는 책들 보니까 거의 한 번은 들어봤거나 네. 읽었거나 네, 맞아요. 그런 책들이네요. 네.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왜 네. 어렸을 때 읽었던 갈매기의 꿈 그것도 네. 루시아 씨가 번역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 책에 보면 첫 번째로 코렌시아에 대한 그 자신만의 그 자아 회복의 장소를 코렌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자신의 어떤 코렌시아가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특별한 뭐 의식이나 행동도 좋고요. 신희 언니 먼저 하실래요? 네. 네. 코렌시아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이 어떤 질문을 받았잖아요. 네. 어떤 질문을 받으면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받으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장소가 어디에 코렌시아에 대한 그런 장소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저 장소는 이래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제가 더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전임 씨가 옆에 있는데 왜 제 목이 막힙니까? 그런데 코렌시아란 말이죠. 네. 이런 거고요. 코렌시아에서 어떤 점은 그 처음에 발상은 어디에서 나와 기원은 어디고요. 네. 이렇게 코렌시아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코렌시아지만 어떤 대화를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렌시아에 대한 얘기 이 책을 읽으면서 가만 생각이 들었던 게 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공허하고 그렇죠. 했다는 네. 거나 좀 지친다는 거나 그런 느낌이 왜 들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종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내 마음을 여는데 네, 그렇죠. 제 생각을 상대방은 얘기하고. 그냥 네. 분명히 대화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네. 정보를 얘기한 대화를 했을 때 네. 그때는 뭐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코렌시아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최근에 코렌시아란 말을 참 칼럼에서도 읽었고 어제 심지어는 1대100을 하는데 네. 거기 질문에 나왔어요? 코렌시아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다 이 책을 보셨던 이게 거 아닐까? 책이 30세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유명한 책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옛날에 우리나라 그 광고에 따봉이 나와서 네, 네. 유행이 됐던 것처럼 맞습니다. 코렌시아도 하나의 유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근데 진짜 본론에 들어가면 네. 제 코렌시아는 제가 작업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일 속에 묻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그 잡생각이 들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일에 집중하게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우리 모두 어려움 아닐까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네. 거기에 가기 위한 네. 그 직전까지가. 준비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네. 인터넷도 한 1시간 들여봐야 되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특히 마음이 네, 놓치기 커피도 쉽죠. 한 2잔 마셔야 되고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코렌시아의 시간을 네. 언니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으면 언니가 명상가죠. 그런가? 또 위로되네요. 그 말도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향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낼 때는 요즘과 같은 그런 말리향, 천리향 그런 게 아니고 직접 향나무를 아버지가 칼로 이렇게 삐져내어서 향을 피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 향이 그리워서 이 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인지 향기에 대한 그리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뒤졌더니 우리나라 산이 아니고 수입산인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몇 개 들었는데 100만 원. 몇 개가 아니고 향나무예요. 그냥 조각나무. 아. 그걸 삐져서는데 그것도 이제 뭐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높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는 샀다가 뭐 제가 계속 쓸지 안 쓸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래서 향을 집에서 자주 피워요. 이렇게 뭐 처음에는 그냥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하다가 요즘은 뭐 일본 향, 인도 향, 뭐 티베트 향 이렇게 가지가지로 사서 이렇게 되게 다양하네요. 예, 향도. 이런 향은 여기에 치유에 좋고 저런 향은 이런 치유에 좋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일일이 따지진 안 하고 그냥 향을 향기 치료 기억하니까 같은 거는. 예, 제가 피워놓고 이래 있으면 정말 약간 뭐 제가 쟤를 뭐 세뇌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잡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걸 훨씬 수월하게 내려놓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거의 잡생각들 중에 90%는 쓸모없는 생각이고 맞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맞아요.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쉽게 놓여지더라고요. 물론 향이 다 꺼지고 나면 또 다른 잡생각에 또 빠지지만은 네. 그래서 그 향과 함께하는 시간이 네. 제게는 코렌시아가 아닌가 싶어요. 꼭 모래시계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예. 모래시계가 하나 다 내려올 때까지는 이거를 집중하고 있겠다라는 네. 그 생각처럼 향 하나가 다 탈 네네. 때까지는 그러네요. 나만의 시간. 근데 시간이 훨씬 길죠. 안 모래시계 돼요. 3분인데 이건 한 3, 40분. 그래서 안 자주 돼. 피우면 거의 명상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부작용은 향을 향을- 피울 때만 그 향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계속 네.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로서는 참 힘든 어렵죠. 거죠. 네. 아, 저는 제가 질문했지만 생각해 봤더니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았잖아요. 근데 공간에 대한 만족이나 기쁨을 가졌던 적은 처음에 제 집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집을 샀을 때가 그랬던 것 같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그 자아회복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단지 제가 힘들고 외롭고 이렇게 지칠 때는 그냥 이렇게 책을 읽었었어요. 책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분명 책을 읽으면서도 아, 나는 지금 도피하고 있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또 있었거든요. 함께. 네. 그랬지만 그 책이 늘 저한테 힘이 됐고 희망을 줬고 코렌시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책이 그렇게 저에게 자주 이렇게 코렌시아 역할을 하지 않고 한 달에 저도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세 번. 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의 가기까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 마음을 많이 그게 놓치고 사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연습을 좀 네.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징적인 뭔가도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교회 다니는 향이라던가. 사람들, 네, 성경 형식의 의식, 내지는 이런 거. 뭐 성당 다니는 사람들 묵주 네. 그렇죠. 이렇게 예, 있듯이 예, 상징적인 맞아. 거 하나 장만하세요. 아, 상징적인 걸로요? 음. 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이 51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다 너무 좋았지만 가장 좀 좋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제 같은 경우는 치료의 원이라고 해서 바벤바 부족의 얘기가 나와요. 특히 바벤바 부족의 지혜라고 나오는데 그 부족 간에서는 어떠한 부족민이 뭐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큰 잘못을 했을 때 뭐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마을 부족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잘못한 사람이 이제껏 중에 해왔던 잘한 일을 한 가지씩 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참 가슴에 와닿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뭐 자식을 키우든 친구 관계든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잘못된 점을 왜 찝어서 얘기한 적이 참 많았는데 저도 그래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예전에 잘했던 걸 떠올리면 훨씬 네. 더 온화한 목소리로 맞아. 그 네.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고 또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 안 한 것보다 낫겠죠. 그럼요. 지금 명상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부드러워지시고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한 5년 전보다 제가 좀 지금 부드러워졌나? 훨씬 부드러워지셔가지고 예, 다른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하와이 부족의 얘기였어요. 하와이 한 부족이 있는데 그 하와이 부족은 그 바다에 있는 검은 그 대형 고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네. 그 지칭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어느 날 서양인이 한 명 찾아갔어요. 삶에 지치고 힘든 서양인이 그 부족 마을과 똑같이 생활을 하다
대충 한 석 달이 지났을 때 추장이 와서 자 당신을 이제 우리 네, 이만큼 우리랑 서로 가까이지게 됐으니 우리 어머니를 소개해주겠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수영도 하지 못해요. 네, 바다에 맞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그랬는데 아 괜찮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 바위를 붙잡고 서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덜덜 떨면서 머리만 내놓고 이렇게 저는 잠수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죽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네. 머리는 내놓고 이렇게 바위를 붙잡고 있는데 어느새 검은 그 고래가 나타났는데 가만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가만 느낌이 뭔가 따뜻한 이 치유가 된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 그 고래가 다가올 때 서서히 다가오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큰 고래 갑자기 확 다가오면 파도가 확 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다가오면서 고래의 소리를 내는데 이분이 정말 그 순간 이 세상의 어떤 그 위로보다 더한 위로를 직관적으로 받았고 그래서 그 고래가 드디어 이 사람 옆에 다가왔을 때 추장이 위에서 그러더래요. 뭐를 하냐고 어머니를 만지라. 그랬을 때 고래를 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만지니까 고래가 딱 배를 뒤집어서 배까지 만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고래가 떠났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어디 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외롭다, 힘들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기운과에서 같이 그 합일되는 그런 치유를 얻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 저 해보고 싶었죠. 네, 정말 해보고 네. 싶어요. 네, 어디 맞아요. 고래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족. 네. 네. 아, 저는 그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63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직업과 사는 곳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명칭과 성별과 종을 잊으면 인간과 식물이라는 구분을 버리면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의 어떤 그런 존재를 알기 전에 그 상대의 형식적인 거, 사람을 예를 들면 형식적인 거에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어떤 틀과 편견과 또 다른 나의 어떤 그런 차이를 먼저 이렇게 익히다 보니까 그런 뭐라 그러죠, 서로의 어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무한한 세계를 알고 이해하는 거에 더 집중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형식을, 틀을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남자들은 그런 거를 술자리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보니까 네. 그냥 잘 모르는 사람도 술자리에 같이 하면 금방 쉽게 이렇게 좀 뭔가 친해진 듯이 느끼고 네. 그래서 돌아서면 물론 술 깨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꼭 그렇게 된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딱 규격화해서 보지 않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우리가 음. 삶이 풍성해질 것 같고 굉장히 더 상대에 대해서 여유 있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인가에서 춤영상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또 춤춘 거는 언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게 언젠지, 혹은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하고 이제 4가지를 물어보면서 이 4가지 중에 한 게 별로 없으면 당신은 지금 병든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부족의 치료사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4가지를 하고 사는가. 성수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나오는 노래, 춤, 뭐 이야기가 어떤 의미의
뭐 약간 은유적인 건지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인지 네, 네, 네. 노래는 길 가면서도 한 번씩 불러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같은 거. 아, 정말요? 예, 네. 뭐 최근에도 버스 타러 가면서 길가에서도 지금 한 대목 한 대목. 아니요, 그거는 안 되고. 춤은 이게 우스운 게 요가도 어차피 약간 명상이라는 것과 접목이 되잖아요. 네. 하다 보면은 춤 명상도 나오고 뭐 또 웃음 명상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나름대로 이 책 읽고 뭐 차크라의 힘, 그다음에 뭐 달라이 라마의 선한 마음 이런 쭉 읽으면서 항상 보면 그런 책에는 비슷한 단어 내지는 비슷한 문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 생각하고 근데 차마 남 보는 데서는 못하고 그쵸. 금방 문을 잠가 놓고 매트를 깔고 이 춤 명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 신기한데요. 아 근데 하면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보는 사람 없어도. 그런데 한 5분 10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뭔가 해방되는 느낌. 아, 그럼 뭐 10분을 하신 거예요? 10분이 그것만이 10분이 아니라 다른 요가 자세 내지는 뭐 전체. 명상하고 네. 합치면 한 4, 50분을 했죠. 그러니까. 아, 네. 와. 그래서 춤도 춰봤던 것 같고요. 한번 네. 해보세요. 미친 듯 생각하시고. 아, 예.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그 네. 스스로 왜 이렇게 좀 억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예, 경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남이 안 보더라도 왜 제 스스로도 저 자신을 왜 그 억제하는 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속박시키는. 해방된다는 필요한 느낌. 행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고 저도 그런데 네, 맞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내면 깊숙하게 있는 제 자신 얘기는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요. 왜 내가 어떻게 나에 생각한- 대한 예, 내 내 얘기는 생각. 이런 건 함부로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더라고요. 맞아, 예. 맞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 요거는 최근에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작년에 이렇게 상담 받을 일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막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도로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땠어요?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자꾸 이제 제 기분, 제 생각을 자꾸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근데 그때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내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피상적인 것들만 말을 했었구나. 네. 그래서 그 내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얘기를 제가 여기 들으니까 평화적 대화법이라는 네. 것이 있는데 그 대화법의 주되는 기본적인 것이 자기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그랬을 때 기뻐요, 슬퍼요, 뭐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말로 한 게 중요하다 그러고 아까 정임 씨가 자녀들한테도 칭찬을 네. 한다 했을 때도 너가 이렇게 했는데 내 기분이 이래 내 느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안 엄마가 하고 어떻게 느껴? 맨날 네. 너는 이게 잘못됐어 아, 막 상대적으로. 이렇게 네. 지적을 하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두 분이 되게 자기 감정이나 생각 표현을 적으신 것 같긴 해요. 그 저는 반대로 너무 제 생각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1대1로 주로 많이 만나는데요. 그래서 여러 팀인데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내 기분이 어땠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느꼈고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할 때도 약간 이게 유아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전달법이라 그래서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너는 어때? 그럼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만 너무 많이 말했네요. 네 가지 중에서.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책이 나왔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그래서, 그나마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네 가지 그러게요. 질문 중에 한 개를 열심히 맞아요. 했으니까. 저는 네, 하나는 아픈 했습니다. 거예요.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언니 지금 피아노도 치시고 하시잖아. 노래예요 그것도. 최근에. 네, 최근에. 아니 통찰하시는 거 보니까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이 책에 보면 51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두 아름답고 이게 좋은 이야기여서 다 기억하고 싶지만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어떤 얘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주실까요? 네. 마음이 담긴 길.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이겨낸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한가? 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아, 정말 좋은데요. 네. 예, 저는 별이 보이는가라는 꼭지 중에 일부분 읽을게요. 상처는 설명을 듣는다고 낫지 않으며 시간이 걸려야 아물고 새살에 돋는다. 의문이 깊으면 문이 열린다. 문제를 살아야만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철학자 질 둘레즈는 우리는 나처럼 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스승들도 그런 사람이들이다. 해박하고 논리정연한 설명보다 존재로서 보여주고 무건 속에 나의 진면목과 마주하도록 도와진 이들. 나 자신의 강력한 의지 안에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해준 이들이다. 세상에 있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 삶과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모든 병에 정통한 의사처럼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식처럼 들려주는 설명은 때로는 독과 같다. 이해가 아니라 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따르라고 현자들은 권한다.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3인의 현대 시인 중 한 명인 올리브 H. 하우게의 시가 있다. 모든 진리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말라. 내가 목말라 한다고 바다를 가져오지는 말라. 내가 빛을 찾는다고 하늘을 가져오지는 말라. 다만 하나의 암시, 이슬 몇 방울, 파편 하나를 보여달라. 호수에서 나온 시가 물방울 몇 개 묻혀 나르듯 바람이 소금 알갱이 하나 실어 나르듯.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의 페이지 214페이지인데요. 이 마음 챙김 식사에 대한 얘기예요. 한 서양인이 태국에 와서 이제 머리를 깎고 한시적으로 불교 승려가 됐대요. 근데 첫 1년 동안 그는 이제 밀림 속 절에서 엄격한 명상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규율 하나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정오가 되기 전에 먹어야 하는데요. 오후에는 물하고 차만 먹을 수 있어서 승려들이 이제 이른 아침에 밀림을 나서 가지고 밥그릇에 밥을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이루어지는 명상 수행이니까 음식 적응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몇 달이 지나자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몰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윗바사나라는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혹은 하지 않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로지 그 순간에 깨어있는 것에 그 명상이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읽어볼게요. 마음 챙김 명상의 스승인 우빤띠다는 마음 챙김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다. 첫째, 겉핥기가 아니다. 당신이 만약 오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으며 무엇을 먹을지조차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겉핥기로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대상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하루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데 신이 당신의 밥그릇에 넣어주는 자두, 바나나, 무화과, 개구리 뒷다리 튀김에서 눈을 뗄 수 있겠는가? 셋째, 대상을 마주본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연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음식을 마주보고 음미할 것이다. 넷째, 마음 챙김은 마음 챙김을 낳는다. 그 서양인은 얼마 후 일반인 수행자로 돌아갔으며 그 마음 챙김 식사의 신성한 경험을 모든 행동으로 넓혀갔다. 식사라는 일상적인 부분을 명상화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든 그 자세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 챙김 그거는 운동을 할 때에 우리가 희열을 느끼고 몸의 순환도를 느끼고 정신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의 운동을 할 때만 정신이 좀 통일되는 걸 느껴요. 몸과 정신 네. 일치되는 겁니까? 네네, 그때요. 네. 아,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마음 챙김의 순간은 운동을 하는 시간이 아닌가. 네, 생각을 책 해봤- 읽다 보면 네. 악한 늑대, 착한 선한 늑대의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우리 속에는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사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반반이지 않을까요? 먹이를 주는 아, 늑대가 이긴대요. 맞아, 그 얘기 맞아. 자, 그러면 우리도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듯이 네. 그렇게 선하게 마음 챙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렇게 마음 챙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지만 저의 일상은 그 걱정과 마음 놓침과 수다의 생활인데요. 네. 이제 마음 챙김의 생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마음 챙김만 하면 좀 재미없는 사람 돼요. 거기서 원래 3개였으면 마음 네. 챙김까지 4개로 만들어서 네. 잘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더 멋지겠는데요.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난과 공격의 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칼은 아무리 작아도 위험합니다. 인도의 고승 산티티바는 말했습니다. 만약 나의 오래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습관, 나와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번뇌의 원천인 그런 습관이 내 마음 속에서 안전하게 따리를 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평화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주변에 즐거움과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나눈 작은 즐거움이 주위에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웃어봐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스마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